자, 여기에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나온 추가 녹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먼저 2022년 5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태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바로 이날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내용까지만 공개됐었는데 명태균 씨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 그 사이에 미공개됐던 대화가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이 대화 50여 분 뒤에 김건희 여사와의 1분간의 통화도 있었는데요. 제가 일단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요. 자, 내가 윤상현이한테 말을 하고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명태균 씨에게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그 녹취가 지금 검찰에서 추가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도 추가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뭐를요? 김영선 공천을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겁니다. 이 통화 내용이 검찰에서 지금 추가로 확보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공천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말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또 한 번 재차 확인해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다. 이 내용이 검찰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는 내용이 지금 전해진 겁니다. 자, 일단 두 건의 통화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에서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정반대되는 진술이 검찰에 의해서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게 부분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야당에서는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공천 개입이 확실하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아니 뭐 여러 통화 와가지고 오랜만에 전화 와서 형식적인 걸로 그냥 상투적인 걸로 인사 덕담 나눈 거다. 이런 얘기라고 주장했는데 그랬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여기서 이 통화에서 두 가지 거짓이 드러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모른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공관위원장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에게 한 번 더 말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명백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윤상현 의원도 보고한 적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로 열고 닫고 직접 보고한 적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좀 확실해진 것 같아. 근데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독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지점은 여기에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이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수십 번 말하지만 그런 전화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 전혀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죠. 저는 김영선 공천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해요. 그리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하잖아. 공관위에서 경선으로 결정이 됐다. 아니 선관위 등록이 5월 12일이에요. 어떻게 경선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공관위원장 했습니다만 우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어떤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 검찰이 확보했다는 녹취의 내용과 지금 녹취에 등장하는 공천관리위원장 당시 위원장과의 말이 너무 또 배치가 되네요. 저 지금 명태균 씨 전화기에 담겨 있는 녹취록이 사실을 다 보증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뭐 어떤 분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줬던 분이 부탁을 하면 야 그거 안 돼라고 단칼에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설령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제가 알아라도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고 대화의 기법 아닌가요? 대다수의. 근데 지금 저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명태균 씨나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진위 여부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일이지 지금 이게 마치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녹취록에만 근거해서 이게 팩트다라고 몰고 가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이미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나 지금 여기 공관위원장 등등 이거 어느 정도 다 완료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공천 당선 이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상황적으로 앞뒤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명태균 녹취록 자극적인 이 한 단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사실처럼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저 역시도 여기 대한민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요 이재명 당대표의 이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면 청년 특구 그리고 여성 특구 이렇게 공천들 뒤바뀔 수 있었습니까? 대장동 변호사들 이렇게 5명이나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예, 것들도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당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거 없는 것들을 사실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성이 문제가 되는 거는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사실상의 어떤 공천 거래를 한 것 같은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녹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변인님 얘기는 그 얘기죠. 내가 말할게라고 얘기를 했고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 말은 이미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달래는 차원의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의 말하자면 반박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